오늘 할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주자면 제목이 통계적 추정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통계적이란 말만 빼면 뭔가 추정이라는 건 추측하는 거잖아. 잘 모르겠는데 야 이렇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과정인데 그걸 이제 통계적인 방법에 의한 추정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얘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겠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 몇 개만 정리할게요. 이거는 용어는 뭐 외우거나 막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말이야 그렇게만 얘기해서 첫 페이지를 보면 이제 용어 몇 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만 얘기를 할게요. 통계를 이제 어떤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라는 말이 있고 표본조사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전체를 다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일일이 조사하긴 좀 그렇고 몇 명씩 뽑아서 그냥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할 때. 말뜻은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할 때 일단 전수조사해야 정확한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일부만 뽑아놓고 그거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걸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수조사를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 예를 들면 이 전구 만드는 회사가 있어. 그래서 이제 전구를 생산을 하는데 수명이 이제 5,000시간으로 물건을 설계를 해가지고 5,000시간으로 이제 수명이 된다는 거를 이제 평균으로 이제 생산하려고 하는데 전수조사한다고 전체 물건을 다 한번 5,000시간 켜보고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다고. 그럼 다 조사하고 뭘 팔아먹어?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사장님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한 10개 정도 뽑아가지고 야 이거 한번 검사해봐. 전부 다 5,000시간 이상 나와요. 그럼 생산해.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못 쓰니까 무조건 다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 뽑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인구수 조사하는데 일부만 뽑을 수는 없죠. 그거는 다 뽑아야죠. 다 뽑는다는 게 다 조사해야 된다고. 인구수를 조사할 때 각 집을 다 조사해야 된다고. 빼먹은 집이 있으면 안 되잖아.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조사 그거 하는 게 사실 매년 못하죠. 중국은 인구조사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 몇 명인지 어떻게 조사해? 그 조사하려고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가거든.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추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15억.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뭐 약으로밖에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조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단. 모집단이면 엄마들 모임 아니에요? 학부모 모임 아니죠. 학부모 모임이 아니고 그냥 전체 집단. 그러니까 이제 엄마라는 의미는 모든 것들의 베이스, 기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엄마가 없으면 너네들도 없을 거 아니야. 물론 엄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기본. 그래서 모 집단 그럼 베이스, 그러니까 전체. 어떤 집단의 전체, 모 집단 만큼 우리나라 전체라든지. 자, 그 다음에 표본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중에 조사를 할 때 이제 뽑아내는 그 것들을 추출이란 작업이라고 하는데, 추출, 뽑아내는 거. 근데 이제 이 실제 뽑아낸 것들, 샘플, 걔네들을 이제 표본이라는 말로 쓰고, 만약에 표본을 100개 뽑았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100입니다 라면 100개 뽑았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모집단 중에 일부 부분을 표본, 뽑아낸 일부 부분을 표본이라고 하고 그 표본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는 말을 쓰고 그 표본을 뽑는 행위 자체를 추출이라는 말을 쓴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추출하는 것 중에 임의 추출이라는 말을 소개합니다. 임의 추출은 뭐냐면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 말이 좀 어렵지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박스 안에 행운권 추첨을 해. 행운권 번호를 뽑을 건데 이렇게 손 집어넣어서 계속 이쪽에서만 뽑아. 그럼 뭔가 쏠릴 수 있겠죠, 자료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휘휘 이렇게 저어가지고 하나 뽑고 또 다음 거 뽑을 때도 휘휘 젖어서 뽑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모든 것들이 같은 확률로 뽑힐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주고 추출해야 되죠. 그런 걸 이제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데, 추출하는 방법도 사실은 우리 확률 구할 때 보면 왜 주머니에서 공을 뽑고 색깔을 확인한 후에 다시 집어넣고 뽑을 때도 있었고, 색깔을 확인한 후에 그냥 이건 손에 들고 있고 나머지 거 중에서 뽑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다시 집어넣고 뽑는 거는 복원 추출, 집어넣지 않고 뽑는 건 비복원 추출, 이런 말을 쓴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단어를 외우세요가 아니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통계를 조사할 땐 다 뽑거나 전수조사를 하거나 표본조사를 할 때가 있고요. 그때 그 전체 집단에 해당되는 개념을 모집단이란 이름으로 부른다. 그때 그 중에 뽑아내는 행위를 추출이라고 하는데, 추출돼서 나온 그것들을 표본이라고 하고, 그 표본의 개수만큼을 표본의 크기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리고 뽑을 때도 같은 확률로 나올 수 있게 꼭 뽑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복원 추출이라는 방법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라는 방법이 있다. 집어넣고 다시 뽑을 거야? 아니면 그냥 뽑은 다음에 그냥 다시 뽑을 거야? 뭐 정도. 요 정도 말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뒤로 이제 넘겨요. 이제 오늘 할 일에, 오늘 딱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할 일은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7번 잠깐 봐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모집단이라고 어떤 내가 대상 전체 집단이 있는 거야. 이 전체 집단이 있는데 이 전체 집단의 평균과 내가 분산을 알고 있어요. 평균과 분산 알고 있어. 그런데 요 중에서 표본을 n개를 뽑을 거야. 그럼 n개를 뽑은 요만큼 있을 때, 여기는 이제 확률 변수가 x라는 문자로 되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요 표본을 조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표본을 n개 뽑았을 때 그 n개의 평균이 있겠지. 예를 들면 카드가 1부터 10까지인데 내가 3개를 뽑았어. 그러면 3개를 뽑았을 때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해. 그 표본 평균을 요렇게 기호로 약속할 겁니다. 내가 이제 헷갈리는 말이 하나 나와. 여기만 잘 지나가면 돼. 표본 평균이 있을 때 이쪽에다가 표본을,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표본을 n개 뽑았을 때 이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니? 가 문제고요. 다시 한번. 말이 조금 헷갈리니까 표본이 높구나. 표본을 n개 뽑았을 때 실제로 알고 싶은 건 이 표본을 n개 뽑은 것들의 평균이 있을 텐데,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요거 하는 게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표본을 n개를 뽑았다면 어떻게 놓고 풀 거야? 이게 다야. 자, 그럴 때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이따 하나 예를 들어볼게. 이제 공식화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공식을 미리 써주면 n개를 뽑아서 나온 놈들의 표본 평균들, 표본들의 평균들의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준 편차는 이쪽이 이렇게 돼 있으면 표본을 n개 뽑았다면 요만큼이 표준 편차가 된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평균하고 n분의 시그마 제곱 분산 자체를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왜냐면 표준 편차가 얼마다 라는 걸 보고 쓰려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첫 번째 공식인 거야. 다시요. 원래 모집단의 자료가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표본을 n개 추출했다고 쳐. 그때 그 나온 놈들의 평균들, 예를 들면 3개를 뽑는다 해도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으면 1, 2, 3이 뽑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평균이 2가 나올 테고, 4, 5, 6을 뽑았다면 평균이 5가 나오고, 그러니까 표본들의 평균들이 여러 개일 거란 말이야.
그놈들의 평균과 분산이고요. 그러니까 말로 읽으면 잘 들어. 내가 발음을 빨리 할 테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식으로 정리하는 이유가 거기 나와 있긴 해. 뭔가 공식 유도 과정은 전혀 필요 없고 뭐 표본 평균은 나온 값들의 평균, 그죠?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되니까. 표본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그렇다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야 되냐면 n개니까 n개로 나눠야 분산 개념이죠. 그래야 평균이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뭘로 나눠져 있어? n-1로 나눠놨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유도 없어. 그냥 이렇게 구해야 n-1로 나눠야 원래 분산과 그 이제 오차, 생기는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한 수학 학회 설명이야.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 이걸로 푸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통계학자들이 할 거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원래 자료가 있고 표본 n개 뽑았을 때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이렇게 구하면 돼.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공식화한 거니까 요걸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서 실제 외울 거는 그 밑에 있는 박스 두 개예요. 첫 번째 박스가 얘야. 첫 번째 박스가 얘. 그래서 읽어보면 모평균이 m,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평균은 원래 평균 m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원래 분산을 그 표본 개수로 나눠준 거예요. n분의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 형태로 쓰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계산해. 이 다음 계산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지난번에 했던 정규 분포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모집단 자체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도 왜 우리 이항 분포인데도 그 시행 횟수가 크면 정규 분포와 유사하니까 그냥 풀어도 된다 하는 것처럼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 된다면 그냥 다 정규 분포 개념으로 설명하고 풀면 돼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 보여줄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공식으로 쓰면 되는 문제가 요즘 다 문제인데 어쩌다가 실제로 표본을 2개 뽑았을 때에 이 자료 주고 니네가 실제로 계산해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공식 정리할 겸 외울 겸 실제 문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는데 거기 내가 예제 실어놨어. 자, 이런 얘기야. 자, 여기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제 지금 여기 주머니에 0과 2와 4와 6이 있어. 천천히 봐. 그냥 0과 2와 4와 6이 있는데 여기서 표본을 2개를 추출했어. 어떨 때는 0과 2가 나올 수도 있고 복원 추출을 하면 복원 추출을 할게요. 집어넣고 또 뽑는 거. 그럼 0 뽑히고 0이 뽑힐 수도 있고 0 뽑히고 4가 뽑힐 수도 있고 4가 뽑히고 0이 뽑힐 수도 있고. 그래서 복원 추출의 경우는 순열 개념으로 세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한 번에 뽑아내는 경우는 조합이지만 복원 추출로 뽑을 때는 순열인 거예요. 뽑는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경우 수로 세기 위해서. 자, 그러면 2개를 뽑았을 때 그 표본 평균들에 대한 자료. 여기 이제 X, 확률 배수 X인 거지. 이거를 공식으로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구해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러면 일일이 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지. 그때 왜 그랬잖아. 이항분포,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 계산은 너무나 반복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라 그 반복 시행하는 횟수가 크면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그 공식대로 외워. MP, MPQ. 그랬듯이 똑같아요. 이제 지금 가장 단순하게 2개 표본을 뽑는 경우만 해볼 거야. 3개만 돼도 머리가 아플 거니까. 자, 2개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일단 그 2개를 뽑았을 때 상황을 생각할 텐데 2개를 뽑았을 때 표본들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 그냥 이걸 비교하니까 이 공식하고 직접 하는 걸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X에 대한 자료에 대한 확률 분포를 생각해 볼게.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만들어 보면 X가 될 수 있는 놈은 0, 2, 4, 6. 요거가 하나 뽑는 경우에 대한 얘기하니까.
그럼 0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4분의 1이죠. 여기도 4분의 1이고 여기도 4분의 1이고 여기도 4분의 1이에요. 합이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요거 자료에 대한 평균을 조사해 볼게요. 우리 평균 구하는 거 까먹지 말았어야 돼. 네, 요거 곱하기 요거 손짓만 잘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4분의 0 곱하기 1, 2 곱하기 1, 4 곱하기 1, 6 곱하기 1 이렇게. 그러면 평균은 3이 됩니다. 이제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x의 분산을 구해보면 x 제곱의 평균 4분의 요거 제곱 곱하기 에 없고 요거 제곱 곱하기 에 요거 제곱 곱하기 에 그 다음에 요거 제곱 곱하기 에 요게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4분의 52, 56 그러면 10 4, 1은 4, 4, 46 14 빼기 9가 되어서 분산이 이제 5가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이 공식을 얘기한다는 의미로 소개를 해보면 원래 자료가 평균 3에 분산이가 5니까 루트 5의 제곱 이제 이런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표본을 2개 뽑았을 때라면 n이 2라면 이건 x에 대한 자료이고 요건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x바에 대한 자료로 생각해 보면 평균은 어떻게 되고 얘랑 똑같고 그러니까 3이라고 쓰고 표본을 2개 뽑았으니까 루트 2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분산으로 그냥 쓰는 사람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평균과 분산으로 썼을 때 이렇게 이건 표준편차의 제곱을 쓴 거야. 요게 돼서 이게 맞는 거다. 이 얘기야. 그럼 이걸 실제로 계산한다고 해볼게 이제. 표본을 2개를 뽑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표본을 2개 뽑을 때에 이 표본 평균들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제 얘를 직접 구하고 싶은 거야. 진짜 평균이 이렇게 나오고 분산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표본 평균을 쓸 거라고. 자, 그러면 복원 추출이야. 그러면 0을 뽑고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0을 뽑을 수도 있죠. 전체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하나를 뽑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다시 4개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16분의가 되겠지. 여기가 조금 더 크게 써줄게요. 더 작아서. 그러면 16분에는 다 똑같은데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0 뽑고 0을 뽑았을 때. 그건 0 뽑고 0 뽑는 경우는 한 가지뿐이 없으니까 16분의 1 맞아. 자, 두 번째 0을 뽑고 2를 뽑았을 때 그럼 평균이 얼마죠? 1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1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이. 그 다음에 0 뽑고 4를 뽑았을 때나 뭐 2 뽑고 2를 뽑았을 때처럼 평균이 2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0 뽑고 6을 뽑거나 2 뽑고 4를 뽑았을 때처럼 평균이 3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뽑고 4를 뽑거나 2 뽑고 6을 뽑는다면 평균이 4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평균이 5가 나오는 경우는 4하고 6을 뽑는 경우 평균이 5가 나올 수 있습니다. 6을 뽑고 또 6을 뽑는다면 평균이 6이 되는 경우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표본 2개만 뽑아도 표본 평균들 개수가 쫙 늘어난다고. 표본 3개 뽑아봐. 뭐 0, 0.7, 1.2 막 이러면서 엄청 많아져서 이제 도대체 계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식 쓴 거야. 자, 그러면 1 되는 경우 찾아볼게요. 1 되는 경우는 어떻게 뽑았을 때야? 0하고 2가 뽑히는 경우니까 0 뽑고 2 뽑았을 때랑 2 뽑고 0 뽑았을 때랑 두 가지죠. 이거 16분해로 썼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평균이 2가 되는 경우는 0 뽑고 4를 뽑거나 4를 뽑고 0을 뽑거나 2를 뽑고 2를 뽑았을 때니까 세 가지가 있죠. 16분의 3인 거야. 그 다음에 3이 되는 경우는 0하고 6을 뽑거나 6하고 0을 뽑거나 2하고 4를 뽑거나 4하고 2를 뽑거나 네 가지죠. 평균이 4가 되는 경우는 4하고 4를 뽑거나 아니면 2하고 6을 뽑는 경우니까 2, 6 뽑고 6, 2 뽑고 두 가지가 총 세 가지 16분의 3이 되고요. 5가 되는 경우는 4, 6 뽑거나 6, 4 뽑거나 두 가지.
그 다음에 6을 평균 6이 되는 경우는 6 뽑고 6 뽑는 경우 6이 되니까 16분의 한 가지죠. 합을 해봤더니 1, 2, 3, 4, 10, 13, 15, 16 맞네요. 그럼 잘 구한 겁니다. 요 상태로 평균 분산을 구한 게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그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 자,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예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16분의 요거 곱하기 요거 없고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3, 5 곱하기 2, 6 곱하기 1 요만큼이 이제 평균이 됩니다. 그럼 16분의 12, 18, 20, 30, 42, 48 이렇게 되니까 평균은 3이 되겠죠. 어차피 요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 대칭이니까 3 맞아요. 그래서 평균이 3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을 뽑았을 때도 평균은 똑같이 3이 된다니까 갖다 쓰세요. 자, 이제 분산 구할게요. 분산을 구해보면 16분의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합시다. 이거 제곱 곱하기 얘 없고 이거 제곱 곱하기 얘 요거 제곱에다가 얘니까 12 요거 제곱에다가 요거 곱하니까 36 요거 제곱에다가 요거 곱하니까 48 요거 제곱에다가 이거 곱하니까 50 요거 제곱에다가 이거 곱하면 36 요만큼에서 빼기 평균 제곱 9를 빼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론이 여기가 16분의 48 50 요게 84 그럼 184 빼기 9가 되는데요. 요거 8로 나누면 2 8 2 16 8 3 24 2분의 23 빼기 9니까 2분의 18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2분의 5가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자료에 이 분산이 있으면 그거를 n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들에 대한 자료로 보면 n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물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난 앞으로 이렇게 쓸게. 표준 편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봤지만 표본 이 중에 딸랑 4개 중에 표본 2개 뽑는 경우만이라도 이런데 우리가 용도가 우리나라 뭐 중랑구 전체 인원에 대해서 표본으로 300명을 추출해 봤을 때 이러면 이 방식으로 계산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정리해 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근데 이제 가끔 내신에서 이렇게 표본 2개 정도를 직접 계산해서 한번 써보게 하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한 것도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경우라도 실제 풀이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3개만 돼도 힘들어요. 3개만 돼도 힘들어. 000, 002, 004, 225, 224 막 이렇게 봐. 이거 평이 쫙 늘어나지고 손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공식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공식 외워. 지금 문제 계속 대입해서 풀 건데 그때도 이제 풀면서 외워준 건데 대입만 잘하면 돼. 무슨 문제냐면 모집단 전체 자료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중에서 몇 개의 표본을 추출했다, 몇 개의 표본을 뽑았다고 하면 이 뽑은 놈들의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계산하는 방식은 평균은 원래 모집단 거 그냥 갖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분산 구할 때는 n으로 나눠주면 돼. 이 개수로 나눠주면 돼. 또는 루트 n분의 원래 시그마의 제곱만큼 돼. 요렇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보충학습까지 얘기가 되고 나면 이제는 문제를 유형 7개 정도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한 걸로 하고 문제를 한번 해볼 텐데 이거 끝까지 기억하고 쓴다면 문제 풀이는 아무 걱정할 게 없을 거야. 대신 기본 공식, 정규분포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야.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문제 푸는 속도도 그렇게 빠르게 하지 않아도 오래 걸릴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에서 만약에 4점짜리 나오면 다 맞춥니다. 공식 몰라서 대입 못한다 이거 빼고는
웬만하면 맞춰. 조금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막 미적분 4점 이런 거랑은 될 바가 아닙니다. 왜? 중간에 유도 과정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할 그 능력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공식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라는 게 그게 뭐 다른 수투 같은 과목에 비해서 필요치 않으니까. 그럼 한번 내가 풀어볼 테니까 할만한데 라든지 아니면 진짜 어려운데 라든지 한번 볼게요. 대신 앞에서 배웠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거나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기본 표준화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볼게요. 587번 같이 따라서 직접 풀 수 있는 사람은 도전하시고 아닌 사람은 그냥 보세요. 맞다. 내가 생각한 게 맞다. 이 정도만 확인해도 돼. 자, 문제 쓸 때 내가 이렇게 써줄게. 항상 정규 분포 삐리리를 따르는 모집단 평균은 20 표준 편차 10인 자료입니다. 그래놓고 내가 모집단 그랬으니까 그냥 X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뽑았다 그러면 N이 25인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때의 표본 평균에 대한 X제곱의 평균을 구하시오. 즉 분산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구해볼게요.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은 그대로 20. 근데 이거는 표본 평균에 대한 자리니까 20 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5분의 10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렇게 또는 100 나누기 25에서 루트 씌워도 되고 하여튼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루트 25분의 10의 전체 제곱. 요거 쓰는 거. 자,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 20이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가 4가 되는 거죠.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산 공식이 뭐가 있었어? 분산은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해봤잖아요. 이거 외워놓으라고 했고 그럼 분산은 4 내가 알고 싶은 건 얘 그 다음 평균의 제곱은 400 그럼 마이너스 400 이항시키면 얘는 404 그죠? 404 자, 분산 공식 기억하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자, 그래서 저쪽 모집단의 자료로부터 표본을 뽑은 거에 대한 자료만 쓸 수 있다면 이 밑으로 얘는 평균과 분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요걸 이런 공식을 쓰든 정규 분포로 해서 표준화해서 쓰든 그런 문제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를 한번 더 해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590번 봐봐. 천천히 할게. 모 표준 편차가 60 신경 쓰지 말고 시그마가 60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크기가 n인 자료를 추출했어. 그러니까 이쪽 자료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x에 대한 자료가 평균을 모르니까 그냥 m 쓸게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60이니까 이런 자료가 있었던 거야. 이 자료에서 n개의 표본을 뽑았어. 그러면 표본 평균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표본 평균이라면 m은 그대로 같으니까 상관할 거 없고 분산을 쓸 때 루트 n분의 요거 시그마 루트 n분의 요거 시그마의 제곱 요게 이제 분산이죠. 오케이. 자, 그럴 때 문제는 요 분산이가 x바 표본 평균들에 대한 분산이 10 이하가 된다 했으니까 얘가 10 이하가 되는 거야 이 말이지 그냥. 그러니까 결국 제곱하면 n분의 3600이 분산이고요. 그게 10 이하가 되니까 양변에 n을 곱해서 3600에 10n이 되니까 n은 36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n의 최소값은 360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역시 같은 공식 썼어요. 요거 아니 이거 공식 하나 가지고 유형 7개 풀 거라고 좀 잘 천천히 넣어봐. 괜찮아. 자, 그러면 591번으로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좀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이거 아예 문제 다 풀어버리라고 시간 조금 줄 거야. 한 30분 정도라도. 잘 들으시고 그때 그냥 맡기지 않고 할 수 있게 잘 봐주세요.
591번. 그러니까 좀 불안하면 지금 막 혼자서 낑낑거리고 풀다 놓치지 말고 그냥 보면서 같이 대답을 하는 개념으로 풀어도 돼. 혼자 문제 풀 시간이 많겠죠. 자, 591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 x에 대한 확률 변수.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좀 그렇다. 처음이니까. 나는 안 헷갈리지만. 처음에 문제 읽을 때 이게 모집단, 그러니까 x에 대한 자료를 주는 건지 요구하는 게 표본을 뽑은 상태에서는 x바,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x바라는 그 변수에 대한 얘기인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뭐 어려울 건 없지만. 그러니까 591번은 그냥 요 자료에 대한 걸 알려주고 있는 그 표예요. x에 대한. 그래서 그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인 경우가 있는 거고, 그리고 확률이 여기 4분의 1이고 여기 a고 여기도 4분의 1이고. 자, 요 자료를 주고 크기가 10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크기가 10인 표본 추출했을 때 평균,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분산 구해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럼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여태 봤던 대로 이걸로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해놓고, 이걸 구해놓고 표본 크기가 10이니까 얘를 빨리 구해봐. 그냥 그런 뜻이야. 자, 평균 구하는 거 한 번 더 연습. 일단 여기 미지수 a가 있으니까요.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1 나오려면 두 개 더한 게 2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평균 구할게. 평균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면 0 곱하면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평균은 0입니다. 그렇죠? 자, 분산 구해 볼게요. 분산은 x제곱들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럼 x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거 제곱 곱하기 얘, 이거 제곱 곱하기 얘, 이거 제곱 곱하기 얘, 요게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x에 대한 자료로 평균 분산이라고 하면 0,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의 자료였던 거야. 이쪽 자료가. 근데 표본의 크기가 10인 뽑았잖아. 그러면 이 자료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평균은 그냥 그대로 0 갖다 쓰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10이니까 루트 10분의 루트 2분의 1 이거의 제곱. 뭐 분산이니까 이거 제곱한 자체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평균은 0이고 분산은 루트 20분의 1이니까 분산은 20분의 1인 거죠. 따라서 여기 말한 대로 x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그냥 0인 거고 분산은 20분의 1이니까 답은 20분의 1이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대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걸로 표본을 뽑은 이후에 평균 분산을 쓸 수 있는 공식대로 쓸 수 있는 것만 되면 문제 없다고. 계산이 빠른 건 아니죠 지금. 자, 이제 조금 더 실전 쪽으로 갑시다. 이제 내신에 가까워요 지금부터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형 3번인데 유형 3번 뭐냐면 니네들이 이 표 직접 만들어야 돼. 이제 주어지지 않고 요거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한 다음에 표본 몇 개 뽑았을 때 상황을 써봐. 그러니까 유형 2번과 다른 점은 유형 2번은 표가 주어져 있는 상태로 구해놓고 시작한 거고 유형 3번은 니네가 표까지 만들어서 해봐. 그 얘기야. 자, 그럼 한번 해볼 테니까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594번을 보세요. 594번 보니까 상자에 11, 11, 26 이렇게 6개의 숫자가 들어있어. 이때 여기에서 두 장을 이미 추출할 때 두 장을 이미 추출한다는 말을 n이 2일 때라고 인식하시면 된다. 그때의 분산 구해봐. 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해봐. 자,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한다고? 이거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x, 확률 변수 x에 대한 걸 보니까 하나 뽑을 때의 상황을 표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6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확률 써볼게요. 그러면 하나 뽑았을 때 1 나올 확률은 6분의 4죠. 2가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지, 그치? 6분의 1. 6이 나올 확률도 이거 하나니까 6분의 1이죠. 그래서 합이 1이 된 거니까.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균 구해. 평균 곱하고 그럼 6분의 1 곱하기 4, 2 곱하기 1, 6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6분의 12가 되니까 평균 2예요. 평균 2. 자, 이제 분산 구할게. 분산을 구해보면 x제곱의 평균이니까 6분의 이거 제곱 곱하기 얘, 요거 제곱에다가 곱한 거, 요거 제곱에다가 곱한 거, 요게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4. 자, 그렇게 되면 6분의 36에 40, 44니까 6분의 44, 3분의 22 빼기 3분의 12 이렇게 되니까 x에 대한 분산은 3분의 10입니다. 또는 루트 3분의 10의 제곱이죠. 3분의 10이라고 해. 자, 요걸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두 장을 이미 추출했다는 말로 n이 2인 경우에 대한 거죠. 표본의 크기가 2인 경우에 대해서, 즉 이쪽 자료가 x에 대한 자료가 정규분포로 생각하면 2 평균이 2, 분산이 3분의 10이니까 루트 3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던 자료인데 지금 상황이 표본을 2개 뽑은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다면 x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자체는 그냥 2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분산 쪽은 루트 2분의 원래 표준 편자가 루트 3분의 루트 10이니까요. 요놈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계산하기 나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써도 돼요. 그냥 계산해줄게. 루트 6분의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6분의 10, 그죠? 그럼 3분의 5가 분산인 거죠. 다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표 구하고 이게 더 어려울 거야. 유형 4번부터가 지난 시간에 바로 한 걸 오히려 기억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유형 4번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자, 유형 4번 이제 말을 잘 보세요. 597번이다. 읽으면서 좀 요약 정리하는 것도 봐두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내가 읽으면서 써보는데 나 같으면 문제 읽을 때 이렇게 쓸 거야. 어떤 고등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50분에 표준 편차가 10분인 그랬을 때 X라는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평균은 5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 요렇게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읽으면서 여기까지 썼어. 그런데 이 학교 학생 중에서 25명을 임의 추출할 때 그럼 n이 25일 때 이렇게 된 거고, 그때의 자료는 x바 이렇게 나오겠죠. 표본 평균에 대한 자료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공식 대입 요거 평균 그대로 갖다 씀, 그 다음에 루트 n 5분의 10의 제곱, 그러니까 2의 제곱, 이게 자료인 거야. 나는 이제 이건 무시하고 얘만 잘 이용하면 되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조사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평균 45분 이하.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냐면 평균이 45분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끝난 거고 x바에 대한 이 자료 갖고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그 표가 있으니까 표준화해야 됩니다. z값을 계산할게요. z는 시그마분의 x값 빼기 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러면 뭘 구하는 거냐면 내가 표준화된 변수로는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봐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 그림을 그려놓으면 여기가 이제 0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2.5가 여기쯤 있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 확률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작거나 같은 쪽입니다. 근데 대칭성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나 오른쪽에서는 2.5 자리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빨간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요 반쪽 넓이가 0.5인 걸 이용하면 2.5라는 숫자에 대한 z값 얼마냐면 0.4938 z가 2.5일 때 넓이가 0.4938인 거지. 자, 그럼 빨간 부분 넓이 내가 구하고 싶은 얘가 얘니까 이 빨간 부분에 대한 넓이는 0.5에서 얘를 빼야죠. 0.4938 계산하면 0.0062 그래서 원래 주어진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표본을 이만큼 뽑았을 때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 분산을 구할 수만 있으면 그거 표준화 해가지고 넓이 구하는 것들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연습을 했다. 이거 이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 다행히. 특별히 이거 이상의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한 문제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감이 올 듯 말 듯 하면 하나를 더 봐봐. 조금 어려운 문제를 보여줄게. 다른 거는 나머지 다 똑같은 것 같고 602번이 좀 어려우니까 별표 하나 치시고 내신에 또는 모의고사에 이런 식으로 날 수 있어요. 말을 잘 해석만 하면 되니까 잘 들어봐봐. 602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누 한 개의 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 즉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 X 얘의 평균과 분산이 100의 8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들어. 이 회사에서 비누 4개를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세트로 팔려고 그래. 선물 세트. 비누 4개를 한 세트로 한다. 그랬을 때 비누 4개의 무게가 삐리리 사이면 정품이다. 그렇다면 5,000개 만들어서 판다고 할 때 정품 몇 개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순서대로 갈게요. 길으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한 개에 대한 무게가 평균 100, 표준 편차 8이야. 그런데 4개를 묶은 거야. 그럼 4개, 그러니까 표본을 4개를 비누가 쭉 생산되는데 이 중에 4개를 고른 거죠. 그러니까 n이 4인 경우. 그렇죠? 비누가 쫙 생산돼 나오는데 이거 4개를 집어서 묶을 거거든. 그러니까 표본을 4개 뽑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 표본을 4개 뽑았을 때 이 표본들의 평균, 그러니까 하나 무게죠. 표본의 하나 무게죠. 그걸로 따져보면 평균은 얘랑 똑같고 분산위는 루트 n분의 2분의 8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4의 제곱 이게 된다고. 이때 이 자료는 뭐냐면 하나 이렇게 세트로 묶인 놈 중에 하나의 무게에 대한 평균과 분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뭘 했냐면 이 세트 무게가 즉 4개의 무게가 392 이상 416 이하라고 알려준 거야. 근데 이거는 한 개의 무게야, 4개의 무게야. 4개의 무게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무게인 거라고. 4개의 무게. 따라서 x바 4로 나눠버리면 4, 9, 36과 32, 48, 32, 4, 74, 4, 46?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지금 요구한 거냐면 야, 이거 표본 4개 뽑아가지고 한 상자로 묶었거든. 근데 이거 팔 때 그 무게가 이만큼 사이에 들어있으면 정품이 되니까 정품 확률 구해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x바가 98 이상 104g 이내면 정품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남는 건 더 쳐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표를 보고 읽어야 되니까 빨리 z값을 구해야 돼요. z는 시그마분의 시그마는 저쪽 거 쓰면 안 돼요. 표본 뽑은 거 얘기야. 시그마 4분의 x값 98 빼기 평균은 100. 그러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고요. 이쪽 z값은 시그마 4분의 104 빼기 평균이 100.
1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이게 표준화 해보면 표준화면서 Z로는 마이너스 0.5 이상 1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 문제 풀 때 맨날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0.5 부분이고 여기가 1이 되는 부분이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를 합쳐야 되죠. 그러니까 요 넓이는 0부터 0.5에 해당되는 넓이 0.1915와 여기 0부터 1까지 넓이를 또 써야 되니까 0부터 1까지가 0.3413 이거를 더하게 되면 끝난 거죠. 8, 2, 3, 5 자, 그럼 0.5328 자, 문제는 끝난 게 아니에요. 확률이 0.5328로 주어졌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세트를 5000세트를 만들었다고. 근데 정품일 확률이 이만큼이라고. 그럼 정품인 물건 개수는 5000개의 0.5328이죠. 계산하면 끝나긴 하는데 요령 피우면 얘 5000을 만 곱하기 2분의 1로 생각을 해보면 요거 계산한 게 5328이 바로 되니까 둘로 나누면 2013이니까 2612 2612 238 그죠? 그래서 정품에 해당되는 물건 개수로 말해보라고 했으니까 2600 근데 이 정도 공장이면 문 닫아 이거. 아니 불량 정품 확률이 53%야 불량이 47%고 이거 5000개 만들어도 팔 게 2600개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회사가 운영되겠냐. 이거 문제를 그냥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실제로는 좀 더 높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 풀 게 있어요. 헷갈리기 쉬우니까 내가 내는 거야. 601번을 한번 풀어서 답을 써보십시다. 601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거기에 되면 5분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이 문제는 써놓을 텐데 혹시 안 되는 사람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체크를 잘 하셔야 돼. X의 자료가 평균 M 표준 편차 20인 자료이고요. 여기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때 이 표본 평균 X에 대한 분포를 보자면 결국 M의 4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혹시 모른다면 그냥 부등식 못 풀었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값과 평균의 차이가 6 이상 된.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부등식 풀 때 절대값은 거리 개념이니까 거리가 6 이상. 그럼 거리가 6 이상이라는 건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6보다 큰 쪽하고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쪽이 6보다 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x-m, x바 마이너스 m이 6보다 크다. 또는 x바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x바 빼기 m이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m x바가 이렇게 넘어가면 m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바가 m 빼기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자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확률 구하는 거야? 오케이. 확률을 구하자면 결국은 이 말이 P x바가 m 플러스 6 또는 x바가 m 빼기 6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해보시면 벌써 다 답이 나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표준화 할 일만 남았어요. 표가 보이면 표준화. 그럼 Z를 구할게요. 요거에 대한 Z 값은 시그마분의 4분의 이 값 빼기 평균. 네. 여기 이거죠.
그래서 1분의 4분의 2분의 3 1.5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요. 이쪽의 z는 시그마분의 4분의 x값 m-6 빼기 평균 마이너스 4분의 2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 이제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건 z로 생각해 보면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플러스 z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라는 거냐면 이 부분 있을 때 여기가 1.5짜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5짜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1.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은 건 여기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양쪽이 대칭으로 똑같으니까 요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넓이를 구하려면 요 반쪽 넓이가 0.5니까 0.5에서 0부터 1.5까지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표에 보면 0부터 1.5까지가 얼마 돼 있나요? 0.4332라고 나와있네. 그러니까 0.0668. 요 놈이 0.0668이에요. 그럼 이쪽도 있으니까 두 개니까요. 네. 2배 해야죠. 따라서 요거 2배 하면 28, 16, 12에 13, 12에 13 요만큼 되겠구나. 0.1336 예, 요만큼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잘 버티시면 요 과정만 잘 버티시면 여기는 계속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한번 외우는 정도까지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시험 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